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한미일보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결정적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이 소식의 본질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한미일보가 작정하고 터뜨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카이데일리에서 부정선거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섰던 취재진들이 스카이데일리가 좌파 매체로 전락하자 그 매체에서 뛰쳐나와 만든 매체가 한미일보입니다. 정성산TV는 앞으로도 계속 한미일보의 단독 특종들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애국매체 한미일보에 대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내 이럴 줄 알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망분리 보안이 사실은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수년간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두 망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자백했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철은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전투표 시점에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면 이는 해킹 및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었습니다. 최근 4, 5년간 선관위가 관리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마다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일 투표에서는 패배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정선거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망분리 미비는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체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마침내 책임 규명의 시간이 착착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도 망분리 미비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 백종옥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과 관련해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었습니다. 백종옥 전 3차장은 공개 변론을 통해 보안 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선거망은 국민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인터넷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심장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IT 전문가들에게는 이 증언이 청천벽력으로 들렸습니다. 서울신문이 중계한 헌재 7차 변론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은 심각했습니다. 망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부터 잘못된 거 100% 맞음. 군대에서 내부망에 USB 잘못 꽂으면 바로 경고 날라오고 보안상 책임을 묻는데 망분리조차.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임. 진짜 심각한 거예요. 끝났다. 부정 맞다. 의심만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망분리를 안 했다니. 수백만 IT인들이요. 일부만 들어도 개판이다. 저 망연계 개발자입니다. 저희는 인터넷망의 IP가 꽂히는 즉시 오염된 PC로 간주합니다. 망연계 장비는 논IP 고속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등의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나 대선은 모두 오염됐다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백종옥 전 차장 설명에 따르면 외부 해킹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을 탈취할 수 있고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하며 심지어 유권자 명부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 차장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이미 부정선거에 관한 물적 증거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바로 황교안 자유화혁신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정부는 황교안 대표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온갖 저질스러운 짓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집요하기가 스토커 수준을 넘어 거의 병적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0월 27일 황교안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일 것으로 필자는 판단했습니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경찰의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검찰은 한쪽 정치범들에 대해 툭하면 증거불충분이라 수사를 못한다고 발뺌했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중국 공안이지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 법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미 민간단체의 고발장 하나만 있으면 곧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수사기관들이 왜 부정선거 고발장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황교안 전 총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정선거 주장 관련 단체 활동 수사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및 압수수색 시도를 줄지어 받고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단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여다보자는 상당수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거나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 있으면 반박해보라 했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깜빵에 쳐넣든가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굳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부정선거론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 세상은 물론 전생에 힘까지 짜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관이었습니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를 따지자면 국민에 이어 두 번째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 파괴와 자기 학대의 쾌감을 느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만절필동 만번을 굽이치거나 꺾인다 한들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마음가짐에서였을까요? 부정선거 밝혀지길 소원합니다. 이번 사안을 정면으로 다뤄온 한미일보의 보도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일보가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사실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